지난해 문을 닫을 위기였던 고창 버스터미널이 군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이용객 불편을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운행버스가 잇따라 줄었고 올해도 시외버스 노선이 대폭 줄어 이용객들의 이동권 저해가 우려됩니다. 소비자 대부분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제수용품 구입량을 줄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 설문 결과 성수품 중 부담이 가장 큰 품목은 과일이 65%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주시 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이 공무원 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 이전을 규탄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지난해 문을 닫을 위기였던 고창 버스터미널이 군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이용객 불편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버스 운행 횟수가 잇따라 줄었고 올해도 시외버스 노선이 대폭 줄어 이용객들의 이동권 저해가 우려됩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고창군이 직접 운영하며 폐업 위기를 벗어난 고창 종합버스 터미널입니다. 정읍과 전주를 오가는 시외버스 시간표 곳곳이 지워져 있습니다. 매표소에 붙은 안내문에는 전남 영광과 목포, 전북 정읍과 전주 등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 13개가 감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줄어든 버스에 이용객은 걱정이 가득합니다. 시내버스도 많이 줄고 직행 같은 것도 많이 줄고 서울 가는 차도 줄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한 30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1시간도 더 기다려야 돼요. 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든 데다 노선까지 변경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옛날처럼 노선이 똑같지도 않고 그래서 당황스럽죠.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표 끄는 데 가서 물어보고 지금 다시 끊었다니까요. 시골 할머니들은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10시에 갔다가 12시에 갔다 그러니까 많이 길잖아요. 노선 감축을 진행한 버스 업체는 경영난에 이용객이 적은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일단 승객 감소로 인해서 회사가 굉장히 적자가 심해요. 현재에서 고창가는 거의 빈차로 다녀야 큰 차가 다니면 1명, 2명, 그러면 빈차. 또 운전원들이 운전은 수급이 안 되고 있어요. 터미널이 군 직영으로 전환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버스 감차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고창군은 시외버스 운행은 버스업체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협의하기 때문에 노선 축소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입장. 국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계속되는 노선 축소에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갑자기 받은 사항이라 저희 군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한번 다른 대책이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버스 노선 감축에 속수무책인 고창군. 이대로 가다간 2027년 조성될 주상복합 버스터미널이 버스 노선이 턱없이 부족한 터미널이 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소비자 대부분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제수용품 구입량을 줄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소비자 패널 700명을 대상으로 설 농식품 구매 특성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설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느끼냐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9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성수품 중 부담이 가장 큰 품목은 과일이 65%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담이 큰 육류에 대해서는 양이나 종류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저렴한 국내산 부위로 대체하거나 수입품을 사용하겠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관할 경찰서 소속 A경정을 다른 경찰서로 대기 발령 조처하기로 했습니다. A경정은 회식 뒤 귀가하는 택시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 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이 공무원 연금공단 전북지부에 광주 이전을 규탄했습니다. 김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4월 1일자로 전북의 사무실이 없어지고 광주로 통합 운영된다는 계획이 밝혀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자 또 다른 전북 홀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 불편을 유발하는 전북지사 폐지와 광주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가 새학기 시작과 함께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교사가 맡았던 업무를 외부의 조사관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전북에서는 100명이 활동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이 갑작스레 추진되면서 제대로 된 업무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주먹구구식 업무 추진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격 시비로 잡음이 났던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전북연합회 회장 선거가 법정 공방으로 확대됐습니다. 제25대 전북예총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최무현 후보자는 최근 전주지법에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는 지난 19일 치러진 선거를 앞두고 이석규 후보가 후보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 후보 측은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당선됐으니 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이 회장은 충분히 자격을 갖췄다고 반박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제22대 전북 총선은 전주갑과 익산을 김제부안 등 극히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살얼음판 승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지역 내 민심과 총선 관련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당 공천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현역 의원이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선거구는 전주갑 김윤덕 의원, 익산을 한병도 의원,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 등 손에 꼽을 정도라며 나머지 선거구는 남은 기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22대 총선 후보 경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있는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대부분이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시계제로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현역 교체 여론과 중진 강세, 또 선거구 획정의 변수 등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민주당 전략 선거구인 전주을 지역을 비롯한 전주병, 익산갑, 군산, 정읍고창, 그리고 남원임실 순창 선거구는 각 후보의 조직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날 것으로 정치권은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남원과 임실, 순창 주민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29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추진 방향 설명 후 주민들의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최경식 남원시장, 신민 임실군수, 최영일 순창군수와 지역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전북이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남원시에서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대전환되는 그 기치를 이어받아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등의 지구단지를 지정해서 산업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국방부가 일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김제 지역 내 황산이 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김제시는 29일 옛 공군 오포대 일대 21만 9천여 제곱미터가 군사시설 통제 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0년 넘게 군사시설 통제구역으로 제한됐던 황산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재 시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읍시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9억 원을 들여 조림 사업을 추진합니다. 산림 143헥타르에 편백과 백합나무, 낙엽송, 상수리나무 등 39만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또 신월동 시유림에 양봉농가를 위한 쉬나무와 아까시나무 등 밀원수 10헥타르도 조성합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극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나아가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8일 경남 사천의 한 빌라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9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바로 층간소음 때문이었는데요. 평소 위층이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다며 불면이 있었던 50대 남성. 빌라 계단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시비가 붙었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그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청소기를 돌리지 않는다거나 바닥에 매트를 깔고 슬리퍼를 신는 등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센터를 운영해 이웃 간 소통의 창을 마련하고 있는데 운영 3년 만에 민원이 절반가량 줄어들어 최근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친다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대책들이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백산 인삼 영농조합법인 인삼아빠가 저소득 가정에 지원해달라며 150만 원 상당의 홍삼액과 인삼식혜를 김제시에 맡겼습니다. 김제시는 기탁된 물품을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태엽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된 어려운 이웃이 건강하고 따뜻한 명절 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산림조합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참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에 나선 김용호 박사는 안전한 로컬 농산물 출하를 위한 안전한 농약 사용과 판매 전략 교육 등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최봉관 조합장은 로컬푸드 출하회를 조직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조합과 출하자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아침 8시 50분쯤 정읍시 제3산업단지의 한 사료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건물 한 동 일부와 사료 4톤이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온의 음식물 찌꺼기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는 디지털 선도학교가 확대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디지털 선도학교를 지난해 9개 교에서 올해 51개 교로 확대합니다. 또 익산시 이리모현 초등학교에서 오는 26일 선도학교 관리자와 리더그룹 대상 설명회를 여는 등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